제가 이거 찍으려면 찍을 수 있습니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거예요. 막 이게 이렇게 뭐 이 서체를 보십시오. 시인성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주머니 채로 그냥 막 5만 원 처음 초보. 막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찍더라고. 제가 나발이 엄청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상도 편집해 올리고 이제 이렇게 기자같이 해가지고 아주 카메라 이따만 가져와가지고 남편 거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막 다 찍고 자기가 이것도 언론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 이렇게 자기 브랜드 포지션인데 처음에는 강의 지원 전문가로 시작했는데 아무리 봐도 촌스럽대. 그러던 본인이 에듀큐레이터라고 이름을 지은 명함도 만들고. 지금 어떤 단계냐면 지금 이제 저 정부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1인 셀프 창업을 하면서 자격증 과정도 만들고. 에듀큐라는 회사를 그 아까 그 영상에 보시면은 나온 거 있죠. 이때 에듀큐를 설립을 하고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전에 했던 일도 어떤 분야인지 굉장히 요거가 궁금해지는데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네. 결혼 이후로 보면 2006년도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네. 성향이 좀 외향적인데 예. 집에 있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2006년도에 특강을 들으러 지금 갔다가 44살. 일을 바로 44살.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 이제 교구 판매하는 회사, 거기에서 다양하게 일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네. 그다음 삼성생명 FC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실내 놀이터, 그다음 뭐 음. 그냥 이제 조그만 이제 직장, 그런데 활동을 하다가 2011년도에 네.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을 하게 그 됐어요. 당시에 저- 예. 그 계기로 온라인 활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에듀큐레이터로 이제 창직한 지는 이제 만 3년이 돼갑니다. 그러시구나.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일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었나요, 혹시? 네. 그 처음에 이제 일을 힘들었어요 많이. 1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어려웠을 때 네. 어떤 수입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어려웠겠지만 그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에피소드 네.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처음에 이제 강의 촬영을 이제 시작하고, 박남규 교수님을 이제 이렇게 계속 강의 촬영을 하는 중에 제가 그때 당시엔 좀 많이 이제 힘들었어요. 네. 남편 수입도 좀 불규칙하고 정산이 이제 제때 안 되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돈은 한정돼 있고 네. 수입이 안 들어오면 얘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빌리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울다가 뭔가 좀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한테 1년 그 강의 촬영 계약을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계약서를 처음 작성을 했는데 네. 온라인으로 또 막 찾아가지고 계약서 서식을 받고 거기에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양식을 좀 막 바꾸고 한 3시간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교수님 이메일로 보낸 다음에 전화를 드렸어요. 교수님 이제 이러이러 해가지고 제가 1년짜리 제안서를 만들어서 계약서와 같이 보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했더니 네. 교수님 또 바로 전화 주시더라고요. 계약하자고. 아. 네, 그렇게 해서 잘 됐네요. 선입금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제가 1년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또 일을 유지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텐데 그런 이제 정신적인 그 멘토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네.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많이 제공을 완전 해주셨어요. 제 자랑이죠. 굉장히 재밌네요. 본인의 멘토가 네. 첫 고객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재밌는 케이스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전에 온라인으로 스마트폰 판매를 했을 때에는 수익이 굉장히 높았을 때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것까지만 들어야겠다. 그때랑 수익의 차이가 크니까 나 이 일 괜히 시작했다, 괜히 힘들기만 하다 그런 생각을 좀 조금만 했을 들어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딱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뭐 3년 뭐 이게 고비라고 뭐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네. 정말 신기하게도 3개월에 수입이 그러니까 고객이 한 명이잖아요. 네. 한 명의 고객으로는
제가 충당해야 되는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뭐 이제 이런 고민들에 막 빠지다가 아 내가 이거를 말고 다시 스마트폰 판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막 들더라고요. 네. 아니면 스마트폰 판매 말고 알바라도 당장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알바라도 해서 이 경제적인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하고 전화 통화로 막 네.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청 혼났죠. 어떻게 3개월 참고로 만에 이분의 이렇게 남편이 자만할 지금 수가 입학이 있느냐. 정욱 씨가 이렇게 잘하는 줄 똑같이. 아느냐 이제 막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막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아. 길에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골목에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통화하면서 막 울면서 그러다가 집에 가서 또 막 이제 생각해보고 네, 그래서 네. 이제 결론은 이제 내가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일을 네, 네. 찾기 위해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또 돌아가면 아 다시 또 원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또 작업을 하고 홍보하고 예. 이분이 지금 열린 사이버대에 특임 교수로 있고요. 이번에 영상도 찍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심사위원으로 얼마 전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자기가 이제 물론 굉장히 저 자리에는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한 그런 레벨의 박사급의 사람들과 같이 심사를 이제 하게 되니까 너무 감동적이래. 내가 이런 데서 이분들하고 같이 존경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사업계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린 거는 창업을 하는데 창업 아이템 발굴하는데 결국은 창직이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지금 나이가 50이면 제가 49.6세 한 만 50세인데 0.75 곱하면요. 여기에 지금 50세인데 0.75 곱하면 100세에 0.75 곱하면 70세 정신연령이잖아요. 내가 50세면 지금 35세예요. 정신연령이. 그리고 제가 정신연령은 그렇고 신체 나이도 관리 잘하면 30대하고 맞먹고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리 못하면 70세고. 그러니까 만약에 70세다 내 나이가 그러면 원을 20짜리 쭉 그리면 정신연령은 이쪽이고요. 신체 나이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25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정신연령은 어떻게 보면 신체 나이는 뭐 여기서 뭐 그대로 하더라도 정신연령이 어떤 사람은 어때요? 요즘 애들은 유튜브 보고 뭐 어릴 때 성교육 다 하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몰래. 그러니까 정신연령은 이쪽에 와 있어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 있어. 그냥 같이 싸우는 거야. 그런 이제 아주 헷갈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막 발생하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체 나이는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 정신 연령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50세지만 나는 35세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내 나이대로 50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창업대학원은 사실 50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나이대에 사실 정신연령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한 40년을 사실은 한 5년 해놓으면 그 다음 평생 그냥 우리 친구같이 이게 사실은 저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SNS상의 자기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되는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은 노후 대책이다 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럼 서로가 전화 없으면 전화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독거노인끼리 자식이 챙겨줄 것 같아요. 자식은 글로벌에가 다 외국에 가 있으면 서로 이제 이때는 나이 한 20, 30살 서로 이제 관리하기 나름이야. 그럼 서로 이제 해치모에 같이 살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포지셔닝이 경험 겸 학습 이런 것들이 다 포지셔닝인데 학위로서 자기 포지셔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 아르바이트나 일을 해가 최소 1년에서 한 3년 정도를 했을 때 포지셔닝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은 그래요. 아우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지만은 제가 내세울 게 없는데요. 저 보면요. 생계를 위해서 뭐 어디 가서 뭐 유통 상가 뭐 유통 뭐 과일 유통을 좀 했다. 그거 다 그 분야에 안목이 생기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가 돼 있는 거거든. 자기만 몰라. 아,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피처링을 잘하면 특징을 잘 잡아내면 포지션 과일 쪽에도 알면서 또 지금 창업도 알면서 내가 공무원도 해봤다. 그럼 공무원이면서 창업 쪽을 알면서 그럼 일반 소공인 유통 쪽은 자기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과일 뭐 유통 전문가 뭐 이런 생물 유통 전문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을 찾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창직을 통해서 이 부분을 튼튼하게 된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뭘 해고 살아야 되냐. 자, 이게 사업 계획서 전체 로드맵. 어디 공개도 안 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뭘까요? 제품 라이프 사이클, 그죠? 요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 그 시장의 라이프 사이클. 거기에 내가 시장에 진입했을 때 뚫고 들어가서 나의 제품의 포션. 그리고 요건 뭐냐면 회사가 잘 되는 시점에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성장을 하려면 그래서 또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연속성이 있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내가 여기서 제품을 매출을 일으키는 시점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매출을 일으키는 시점이잖아요. 이렇게 요 안에 어떻게 여기서 여기 보면 여기서 요까지가 1단계부터 5단계고 요 단계가 6단계부터 이렇게 한 10단계 되고 그 다음 매출을 일으키는 시점에서 요 단계. 그래서 이 단계별로 제품이 뭐죠? 3P, 4P 플러스 3P 해가지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피플, 피지컬 에비던스, 프로세서. 이게 마케팅 관점이죠. 이걸 제품 기획이나 서비스 기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 기획이나 아이템 기획하면은 프로덕트만 생각해. 근데 사실은 가성비거든요. 가격 대비 프로덕트를 생각해야 되고 이 제품이 어떤 유통 플레이스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프로모션으로서 포피 믹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피지컬 에비던스로서 인프라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사람은 문화죠. 그리고 뭐죠? 프로세서, 업무 처리 프로세서, ERP 이런 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KPI라고 해요. 고객한테 가치를 제공하는 거. 이게 도출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시장을 알아야 돼요. 시장을 안다는 거는 결국은 요 단계 아이템 전에는 내가 0단계에 그 분야의 포지셔닝으로서 브랜드 포지셔닝의 새로운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분야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누가 뭘 잘하고 내가 새로운 에듀큐레이터라면 에듀큐레이터라는 잡 내에서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게 전문가고 거기에 이제 사람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 하는 선행 경험들이 먼저 셀프 인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0단계라고 하고 그때 STP를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단계는 펑션 리콰이어먼트를 도출을 해내는 건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죠? 돈이 드는 영역이죠. 이걸 우리 코스트 관계고 이건 퀄리티고 그래서 이건 고객 가치고 이 부분 먼저 코스트인데 코스트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파란색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에로 기술이라고 하고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그걸 에로 기술 극복을 하면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도 하고 그걸 우리는 Critical Success Factor CSF라고. 그래서 CSF는 결국은 이런 난관들 허들들이고 이런 단계별 해야 될 허들들이고 이게 한 15개가 돼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는 거는 단지 그냥 매출이 일어나는 이 시제품 만들어 그냥 대충 요 안에 요거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전 단계와 후 단계가 있는데 내가 이런 거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되고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기획 단계에서 이게 마케팅 기획이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이런 허들들이 단계별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지 제대로 그래도 고민이에요.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하겠다 나온 사람이 나중에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사람은요, 삶의 질이 안 좋아요. 자기가 그걸 지배를 못 하니까 회사는 돌아가는 건데 이게 돈이 남는 건지 못 가는 건지, 회사를 정리하면 이게 빚만 남는 건지 항상 불안한 거야. 머릿속에 다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게라도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셀프 인터넷의 0단계를 경험하고 브랜드 포지셔닝에 거기서 자기만의 안목이 생기면 아이템까지 가는 게 몇 년 걸린다? 3년에서 5년, 많게는 7년. 그래서 정부 지원 아이템 나오면 뭐죠? 그 다음에 R&D 해가지고 아까 연구 개발하고, 근데 이 펑션 리콰이어먼트로 이걸 찾아내는 게 이걸 뭐라고 하죠? 디자인 싱킹 이런 거야. 디자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스티브 잡스 오빠가 그런 거 잘했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뭘 물어보기 전까지는 고객은 지가 뭘 원하는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막말을 했죠. 왜냐면 자기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아는 거거든요. 나는 개발자 이전에 고객이었다. 그래서 모니터나 컴퓨터는 내가 사용자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의 특징은 뭐죠? 8단계를 2단계로 모든 버튼으로 다 해결하자. 그러니까 메뉴를 없애버린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아이폰이 앞선 거죠. 그걸 특허를 걸고. 그래서 뭐냐면 애플 아이폰의 핵심은 뭐냐면 내 손 안에 PC를 만드는데 워낙 이 화면밖에 없으니까 인터페이스를 2단계로 버튼으로 모든 걸 직관적으로 만든다는 게 애플 아이폰의 성공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오려고 하면 고객 기획이 나오려면 이런 게 먼저 된 거지. PDA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인프라가 안 돼 있었어요. 환경이 실시간으로 한 100메가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PC 네트워크가 구현이 안 됐어요. 실시간 누리기 안 되니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메모리 이런 하드웨어가 디바이스가 256 메가 그러니까 메모리가 적으니까 뭐 그냥 문서 지금 말하면 한 200장 넣으면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2000년대에 안 됐던 게 2010년도에 됐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 기획을 잘하면 뭐죠?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데려다 써야 되잖아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서 전문가 네트워크도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 메소드로서 뭐죠? 개발 목표를 정확하게 디파인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거죠. 이게 돼야만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단계에서 기술 가능성을 보아가지고 이제 기술을 확보하는 거죠. 그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IR을 해가 자금 조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제품 만들고, 그때 시제품을 만드는 조건이 저비용에 고객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닌가벼 그러니까 피보팅하는 게 95%예요. 다시 그럼 해봐 5%. 그럼 여기서 피보팅하는 게 95%니까 사업이 망한 겁니까? 아니면은 기회를 다시 찾는 겁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시제품까지 만들고 작품은 안 되면 무조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기자들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두 번째 도전하면 확률이 몇 퍼센트? 30%. 세 번째 도전하면 40%. 네 번째 도전하면 45%. 다섯 번째 50%인데 그 누적한 걸 생각하면 100명 중에 뭐 처음에 한 5명에서 10명 성공하면 그 90명 중에 다시 두 번째 도전하면 확률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누적한 83%가 5번까지 이걸 돌리면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어요. 5번을 돌리는 상태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탄 사람 있습니까? 무릎이 까지는 경우의 수를 겪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더 안전하게 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의 수를 작을 때 안 겪으면 크게 속도 내고 갈 때 겪으면 사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6단계는 뭐죠? 인정을 받고, 7단계에 인정이 뭐냐면 KC 인정 이런 거예요. 전기, 점자, 전파. 그 다음에 7단계 생산시설, 자금 조달. 여기서 시리즈가 아니고 시드예요. 시드를 받고
IR을 할 능력도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 인증을 받고 품질 확조, 해썹부터 해가 뭐 그다음에 그 공장 자동화에도 공장 인증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산지 뭐 표시 뭐부터 해가 생산 인증. 그다음에 이제 9단계가 뭐예요? 고객 대응, 시에서 구축해야 되고 조립 라인에서 어떤 안 되는 거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구성하고 요까지가 뭐죠? 요때 VC가 들어와요. VC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VC는요 돈 놓고 돈 먹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사채업자인데 사채업자 아닌 그 같은 사채업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기금에서 배급 땡기면 여기다 투자해가지고 2배, 3배로 해가지고 회사에는 관심이 없어. 돈 불리는 데 관심이. 그래서 이제 조직이 어떻든 간에 그냥 엑시트 해버리면 이 사람이 한번 이제 배 꺼졌다가 다시 이제 여기 있었던 회사가 다시 이제 망하거나 아니면 추스려가지고 감히 이제 성장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하고 그걸 위해서 인적 여기는 이제 조직을 구성해야 되니까 그 단계에서는 요런 어떤 핵심 역량들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운전자금 자금 조달 VC 벤처캐피탈 시리즈 투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트하고 어때요? 이 파란색만 해도 한 15개가 되는데 이런 거를 다 감당하려면 이거를 공부를 다 하고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면서 배우면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비행기로 말하면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한다? 창업대학원에서 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여기 지원 사업들이에요. 지원 사업,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도약기 창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요걸 조금 더 이제 보면 이런 메가 트렌드로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풀어서 재밌게 오겠습니다. 쭉 보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